자, 이어서 찐시황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상 부장 나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증시 일단 호재, 악재 어떻게 좀 구분을 하시는지 이 얘기를 먼저 듣고 들어갈까요? 일단 호재는 반도체가 오후에 좀 올라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우리 뭐 트럼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어제부터. 그렇죠. 잠깐 말씀 좀 드리자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트럼프 수혜주가 있고 피해주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많이 말씀을 회자를 하셨고 오늘.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건 피해주, 없는 건 수혜주.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오른 것들 어제부터 한 이틀 연속 강한 양봉이 좀 나왔는데 최근 한 1년 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건드리지 않았던 섹터 위주가 트럼프 수혜주가 되었던 거죠. 물론 방산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산 빼고는 나머지 섹터는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섹터였기 때문에 조금은 오늘 하락,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은 거래소는 5포인트 플러스였어요. 이것도 장중에 마이너스였다가 오후에 돌린 거거든요. 근데 오후에 돌릴 때 이게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현물로. 네.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코스닥 보시죠. 1.5%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소는 그래도 굉장히 강하고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코스닥의 경우는 박스권 상단부는커녕 조금 있으면 하단부를 다시 깰 만한 상황까지 직전까지 온 거죠. 이게 결국 2차 전지가 무너져서 그렇죠. 2차 전지도 그랬고요. 오후에요. 일부 바이오 종목도 같이 무너졌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오늘은 뭐라 그럴까요? 사실은 저희가 주식 얘기하고 최근에 시황 얘기할 때 금리 인하가 어찌됐든 CPI 이후에 가치적으로 보이긴 하니까는 그렇게 된다면은 7월 초에 있었던 섹터 로테이션을 봤을 때 바이오가 될 만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썩 바이오가 될 만하다 할 때 우리 가족분들 기억해 보시면 제가 강하게 얘기 안 했거든요. 왜냐면은 몇몇 바이오가 갔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올곧이 누리기에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특히 바이오 가진 변동성이라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 이따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뭐 제약주가 오르다가 갑작스럽게 노이즈가 좀 나오면서 크게 빠지는 이런 현상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재미가 없었고 재미가 없는 게 아니고 매우 짜증이 나는 상황이고요. 잠깐 화면 보시면은 여기 좀 자세히 좀 보시죠, 가족분들. 어제 아마 얘기하셨던 분들 안 하실 수 있는데 어제 코스닥 거래되고 6조 4천억. 이게 올해 거의 최저치일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타 오른 주식들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어제 시장이 그냥 팀이 했거든요. 그냥 저런 상황이었는데 6조는 그때 언제죠? 7월 1일 날 6조 9천억 나온 거 보고 처음 봤어요. 올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6조 4천억은요. 코스닥 안 한 겁니다, 그냥. 그냥 안 한 거예요. 그냥 일부 패시브만 왔다 갔다 한 거고 오늘 그나마 7조 3천억을 찍었는데 그 중에서 요만큼 대부분에 해당하는 상위가 3천단 제약이에요. 오늘 3천단 제약 차트 보시면 그냥 얘기 나온 게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을 하기 위해서. 오늘 장중에 오늘 아침에 이 3천단 제약이 시작할 때부터 4% 갭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특별하게 뉴스단에 뜬 건 없었는데 아마 수급적인 이슈가 있었겠죠. 장중에 15%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와 이거 진짜 23만 원까지 가면 드디어 30만 원 가는 거 아니야 라고 강하게 거의 양봉이 뜨고 있으니 시장 참여에서 흥분을 한 거죠. 그런데 오후부터 잠깐 이렇게 12시 48분 고점 찍고 쫙 밀리는 겁니다. 밀리는데 무슨 일인지 찾아보니까는 삼천단 제약 홈페이지에서 공지가 나왔어요. 삼천단 제약이 GLP-1 관련해서 처음에는 다른 나라와 뭐 어떤 계약을 하는 거는 중국에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조금 또 바뀌었어요. 릴리와 텀쉿을 체결했다는 소문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다. 이를 유포한 사람은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일단 오후까지 시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뭔가 기대감 때문에 떴었던 삼천대액 주가가 쫙 밀리니까 아침에도 나쁘지 않았던 제약바이오 쪽에 같이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뭘 이 종목에 대한 개별 종목에 대한 코멘트는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2차 전지대로 트럼프 피해주로서 빠지고 그렇죠. 그랬죠. 오늘 LNF 신저가 나왔어요. 그러게 오늘 많이 빠졌네. 몇 프로야 이거? 6%? 6.6% 가까이 빠졌으니까. 지금 그냥 나온 김에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가족분들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테니까는 제가 지금 오후잖아요, 지금.
저기 오면서 전화 받았어요. 전화 받았는데 고객 한 분이 2차 전지 오늘 빠질 때 몰빵 들어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요. 그 몰빵 들어가서 확신이 있을 텐데 확신이 없이 어떻게 몰빵을 들어가? 많이 빠졌으니까요. 많이 빠져서 반등 나오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내일 파시죠라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어차피 못 팔기도 하고 시간으로도 팔릴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시간 좀 남았으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좀 과했습니다. 이 정도는 너무 과합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그러거든요. 뭔가 한 번은 더 패고 바닥을 만든 거. 아마 가족분이 기억하실 텐데 뭐 내일 더 빠지면 제가 할 말은 없겠지만 일단 한 번 더 팬다는 중에 그 중에 맞다면은 오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고 사실은 오늘 삼성전자가 오늘 좋았잖아요. 그러게 요새 아니 야금야금 좋아. 나 오늘 야금야금. 대표님 어제 분봉으로 땡겨서 같이 한번 봐볼까요, 가족분들? 어제 잠깐 밀리다가 어제랑 오늘의 분봉입니다, 가족분들. 보시면은 12시, 아니 2시 정도까지 빠지다가 오후에 쫙 땡겼거든요. 대표님. 어제는요, 요거 누가 땡겼냐면 요거 삼성전자의 수급한 볼게요. 어제 제가 좀 이상했어요. 기관. 어제 기간이었어요. 400만 주나 샀네. 엄청 샀어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3,500억 샀어요. 기간 돈 없다 그러는 3,500억 하루에 땡길만 합니까? 근데 보시면 이만큼이 금투입니다. 금투는 좀 빠른 매매 하잖아요. 빠른 그렇지. 매매. 그리고 파생과 일부 연관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는 약간은 좀 그랬다 했는데 오늘은 외국인 기관 쌍끌이 들어오긴 했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제 느낌적으로 봤을 때 이건 뭐 제 기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봐 대답도 안 해주는데 삼성전자가 워낙 좋고 트럼프가 워낙 강력하니 일단은 2차 전지 팔고 삼성전자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느낌상. 일단은 이건 어떻게 뭐 약간은 느낌이라든지 추측이기 때문에 뭐 답은 없습니다, 가족분들. 근데 가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코스닥 다 팔고 밸류업 들어간 것처럼 이러면 왜냐면은 워낙 2차 아니 반도체는 좋은 거 맞습니다. 10조 4천억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7월 25일 날이 삼성전 아니 그 하이닉스랑 그리고 현대차 실적 발표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는 해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빠지고 오르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중인데 우리 가족분들께서 그 1,000억 이상의 자금을 운용한 매니저를 한다면은 삼성전자 일부 담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건. 왜냐면은 벤치마크 추종이라 그러죠. 저 말고 다른 운용사분들이 다른 분 나와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희는 내 거 왜 팔아 승질 나지만은 운용에 대한 원칙이라든지 룰이 있습니다. 그걸 맞추려면은 지수 추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수는 플러스 날랑말랑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비중이 적어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거 팔고 바꾸는 것도 일종의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리밸런싱이 오늘 좀 진행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수급 보시면은 오늘 좀 수급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은 삼성전자 1,700억, 하이닉스 900억 산 거 알고 계실 거고 삼성전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LG화학, 삼성, SDI, 현대일래 지금 2차전지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뭐 엄청나게 팔았더라고. 예, 팔았어요. 근데 막상 대표님 600억 팔고 300억 팔았거든요.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시총 사이즈 대비해서. 주수는 좀 많긴 많아요. LG화학, 그렇지. 예. 610억, 예. 기관도 한 200억 가까이 네. 팔고. 요 정도면은 막상 거래가 너무 적었을 뿐이지 이게 지금 바치는 매수가 없었고. 그렇지. 왜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받쳐요. 못 사는 거야 이게. 못 받쳐야 돼요.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예,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는 요런 현상이 가끔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지난번에 제가 엔솔 사례 말씀드렸을 때 실적 발표하고 확 깨지면 들어가 있는 이 말씀 드렸잖아요. 비슷한 논리가 지금요 아직 발표 안 한 것들이 더 많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하나씩 확인되면서 어느 정도는 조심스럽게 좀 그 하락을 멈추는 시그널이 나올 것 같아요. 종목별로 나올 것 같으니까는 요거는 조금 좀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어찌됐든 오늘 시장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랑 코스닥 하락은 과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수혜주보다는 피해주가 많았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연출되고 있는 거고 오늘 그래서 빠진 종목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대표님? 하락 종목 1,000종목, 상승 종목 500종목 코스닥에서 거래소 같은 경우도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막상 그러면 이런 시장이 아직은 좀 계속되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제가
안 좋은 게 아니고 기도가 아니고요. 조금 이따 조금 좋은 말씀 드리고 갈게요. 제가 아니, 여태까지 우리는 네. 저 박 부장의 좋은 말 듣고 싶지 않고 진짜. 기도를 듣고 싶어. 2차 전지 예, 2차 전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지금 힘드시겠어. 그러니까 그것도 그 정말 고점에서 그럼 거의 지금 50% 이상 지금 반토막 이상 났을 거야. 이게 대표님 이게 어떤 거냐면 조금 그래요. 이게 저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좀 희망 고문도 제가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분들 너무 죄송하고 근데 저는 저 증시의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추측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댓글을 보고 그러면은 또 바닥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실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시간은요 어찌됐든 지나고 있거든요. 지나고 있고요. 이게 어찌든 이게 2분기 발표 때가 바닥일지 3분기 발표 때가 일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 시그널이 어느 정도 오고 있다는 건 시간에서 녹여가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증시 대기 자금이 많았으면은 지금 같을 때 쫙쫙 좀 들어오거든요. 근데 대기 자금이 워낙 없어 보이는 바람에 여기서 이거를 파락을 멈출 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시장 자금이 워낙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제 생각에는 한 4월, 3월 때는 바닥이 잡혔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악재가 자꾸 터지면서 네. 근데 이게 막상 악재라는 부분이 악재일까요? 아니 근데 원래 실적 관련해서도 원래 예상은 1분기가 최저점일 거라고 맞아요, 봤거든. 맞아요, 근데 맞아요. 2분기가 더 이연이 안 좋을 된 거죠. 것이다. 네. 이연이 된 것 자체가 일단 악재.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리가 뒤로 밀려지는 상태에서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뭐 트럼프 그리고 사실 트럼프 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트럼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했지만 그래도 바이든이 이길 수도 있어 맞아요, 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결정을 못했거든. 근데 이제 확실히 트럼프가 이래버리니까 결정을 내려버리고 특히 그렇죠. 기관들이 매도를 때려버리니까. 그러니까 기존에도 중간중간에 들어갔었던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아마도 많이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역시도 최근에 단기 자금으로 단기 매매로 들었던 자금들이 좀 많이 어느 정도는 수급이 가벼워진 거니까는요. 다시 예전에 빈집으로 좀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트리거만 나오면 될 것 같으니까는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주식 이걸로 끝낼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요. 힘내시면 어떨까 싶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아침에 제가 오늘 방송을 8일로 오면서 오늘 오고 와서 할 말 굉장히 없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오후에 변화가 좀 있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 싶고요. 뭐냐면은 뭐 2차 전지 빠졌고 뭐 하나솔루션, 태양광 이런 거 다 빠졌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빠진 거 빼겠습니다. 보셨으니까는 보셨는데 좀 고무적인 부분은 어제와 같이 트럼프 관련 수혜가 있었었던 코인 관련 섹터. 아 좋았지. 갤럭시와 모니터리. 이게 지금 대표님 거의 상한가 쳤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거래량을 좀 보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STO 시작하고 코인 그때 뭐 난리 났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가족분들. 지난주에 그 갤럭시 언팩 행사할 때 노태문 사장님이 XR 얘기했어요, 대표님. 네네. 그래서 한 이틀 정도가 XR 관련주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보셨어요, 가족분들? 그냥 쭉 빠졌지. 그 지금 그 자리예요, 웬만한 것들.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XR 얘기했으면은 뿅 하고 그날 윗골입니다. 그리고 음봉 터지고 거래도 안 터졌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CPI 발표 전후로 해서 소위 3년 동안 너덜너덜하게 빠졌었던 성장의 끝판왕인 섹터들이 이런 식으로 거래가 꽝꽝꽝 터지고 있어요. 버틴다. 버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성장주 해야 됩니다. 이거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요 시장의 변곡점을 어떻게 보냐면 종목의 변화를 보고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시장에 그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바뀌어요, 성장주 단으로. 게임주 보셨어요? 게임주 안 빠집니다, 지금. 땅땅하게 뭉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성장 혹은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거를 미리 선반영돼 가지고 해볼 만한 거는 베팅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이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정말로 뭐 5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많이 빠진 거, 반토막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 밑에서 한번 올려치면은
밑에서 50% 따블은 금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가족분들께서 그런 섹터가 예전에 많이 물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일종의 좀 희망 아닌 희망을 조금은 가져봐도 된다라는 거. 왜냐면 3년 동안 빠진 섹터거든요. 그것들이 좀 어느 정도 하나 둘씩 개화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게 빠져섰던 섹터의 회사들 있잖아요. 제가 몇 개 추적을 해봤거든요. 추적해봤는데 일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실적이 조금만 늘어나게 했지만 뭔가 이제 그럴싸한 회사가 했었던 일들은 소위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시장만 맞춰주면 또 꽝꽝꽝 올라갈 수 있으니까는 이런 시장만 잘 받쳐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조금 시장도 말씀드릴게요. 그럼 많이 올랐었던 것 중에 대명사가 뭐 있습니까? 화장품이요. 오늘 실리콘2가 급락이 나왔어요. 지금 자꾸 저는 좀 조금 이런 게 뭐냐면, 많이 오른 거는 좀 팔고 싶어 하고요. 많이 빠진 것 중에 그냥 많이 빠진 게 아니고 정말로 화끈하게 많이 빠져 있는 것들은 그게 성장이잖아요. 그렇죠. 성장 것들은 밑에서 툭툭 올리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거 아닙니다. 실리콘2가 사실은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2분기 실적의 눈높이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얘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살펴봐도 이게 지금 빠질 만한 근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화장품 섹터에서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렇게 해서 숨막힘의 연속이다. 이런 식으로 특별히 산업 쪽을 변할 모습을 산업이 달라지진 않았는데, 물론 안 좋은 거는 최근에 중국 소매 판매 좀 안 좋은 거 조금 있었고, 그리고 어제 이제 얼터뷰티라든지 엘프뷰티 좀 안 좋았잖아요, 미국에서. 네. 이런 부분인데 막상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부러뜨릴 만한 트리거가 되겠느냐? 이건 아직은 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올랐던 거에 대한 시장 변화가 좀 빠른 거죠. 그러니까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식도 가만히 있는데 시장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 장단 춤을 추는데 내가 죽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급락, 그리고 오늘 조선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네, 아주 좋았고요. 추세가 꾸준했기 때문에 좋은데, 오늘 핵심은요, 성강밴드 같은 단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피팅 단조가 뿅 올랐어요. 이게 확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팅 단조 회사들이 오르면서 조선도 좋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상황이 변하는 게, 문제는 기관과 외국인이 그거에 따라 매도가 나와 버리니까. 맞아요, 대표님. 이게 결국 그것 때문에 그렇지. 시장이 변한 것도 그렇지만 그거에 따라 액션을 취해 버리니까 기관들이. 그러니까는 이게 오늘 기관 수급이라든지 외국인들 수급을 보더라도 막상 그렇게 팔 만한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없는데, 이 시황에 따라서 그들의 매매가 워낙 하드하게 변해지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우리 하는 거는 종목 공부를 해야 되고 산업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산업 종목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수급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급이 언제 나오는지 아시잖아요, 가족분. 10시에 한번 집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이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이죠.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말씀 오랜만에 드리는데, 소위 지금 마음 편하게 고객들 사드릴 게 없어요, 지금. 오히려 하이닉스 많이 올랐죠. 있으신 분들이 그냥 보유하면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지금 들어가겠습니까? 좀 편하게 들어가 있는 주식을 찾는 게 제 입장에서는 가장 맞는데, 저는 2차전지 좀 편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마음은 편해요. 그런데 주가가 불편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중장기, 처음에는 난 이건 중장기 투자야, 괜찮아, 모든 걸 이기고 갈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지금 완전 후회할 거야. 예를 들면 지금 살 걸. 맞아요. 저도 좀 나름 싸게 산다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5, 6%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싸게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오늘 아까 LNF 같은 신저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저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는, 이게 조금은 그만큼 또 말씀드리지만 수급이 얇아서 그렇습니다. 수급이 받쳐줄 수 있는 수급도 없고, 그만큼 업황 자체도 아무리 트럼프가 그렇게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IRA 못하게 하겠습니까? 거의 IRA 공장에 달린 노동자가 몇 명인데요. 그렇지. 그거 노동자들 실업자 못 만듭니다, 트럼프. 한 번에 못 제껴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지금 오늘은 너무 과하게 반응했다. 과할 때는요, 어느 정도는 되돌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되돌림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은 전미 자동차 노조 작년인가 그 파업할 네. 때에도 막 가서 바이든부터 가서 막
그 했던 것처럼 달랬잖아요. 이게 뭐 테슬라, 리비안 아니면 무슨 뭐 이런 업체들만 이런 게 아니라 뭐 포드나 GM도 다 어차피 지금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거기 적용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일부 전환하는데 늦춰질 수 있다죠. 이게 약간 노이즈죠. 노이즈인데 산업 방향성은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 너무 우리가 호도돼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서 중심을 잘 잡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요. 근데 이럴 때 좀 그런 게 좀 약간은 금지해야 될 거는 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세게 사고 이런 거요. 그러니까 그 세게 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세게 사는 건 괜찮을 것 같아. 신용으로 사니까 문제죠. 근데 이제 신용으로 네, 사는 맞아요. 분들이 있거든. 아까 전화 오시면 신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그러면 이제 힘들지. 아까도 저 반대매매 통보 왔다고 그러신 분이 있어가지고 참 안타까웠는데 지금 이런 종목들 가지고 진짜 이게 정말 바닥이라는 확신하에 신용 이런 거 썼다가는 진짜 힘든 상황 올 수 있죠. 제가 신용 반대매매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는데 한번 가족분들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지금 있으시면은 증권사라는 콜센터 전화하셔가지고 내 계좌에 현금 상환 가능한 현금이 있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일부 현금 상환을 해버리면 담보 비율이 조금 올라가거든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일일이 대대하게 얘기를 못 하죠. 그러니까 이래서 좀 관리자가 필요한 거긴 하고요. 일단 그거 좀 오늘 6시까지 시간 남았으니까 좀 확인하시는 것도 일단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내일장 우리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처럼 이슈에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은 계속될 것 같고요. 내일 SK그룹에서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SK ENS랑 이노베이션 합병 관련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거 때문에 또 일로 몰릴 수가 있겠죠, 대표님. 수급이. 예, 그래서 SK 그룹주들 뭐 SK 스퀘어라든지 최근에 우선주 얘기하시는 분도 좀 있더라고요. 워낙 그런 것들도. 그래서 요거 때문에 쏠림 현상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TSMC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 때문에 기존에 미리 올랐었던 주식 반도체가 조금 더 땡길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오늘까지 봤을 때는 삼전 하이닉스랑 기존에 움직였었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한미 반도체라든지. 그럼 오늘 만약에 이제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늘 엔비디아 많이 조금 오르면은 그 다음 차례 뭘 것 같습니까? 이스페타시 쓰지 않겠습니까? 지금은요 몇 개 선택된 것만 움직여요. 그러니까는 내일 시장 갔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금요일 제가 못 오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금요일 날은 미국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러니까는 또 그때 변동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번 주 그러니까 시장의 질이 확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바로 바뀔 확률은 제가 보기엔 좀 적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르면 좀 팔아야 돼요. 현금 만들어서. 그러니까는 오늘 빠진 것도 오늘 빠진 게 내일도 빠진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지난주 보시잖아요. 두산그룹주들 빠졌다 오르고 오른 거 빠지고요.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는 절대 그런 거가 내가 힘들어서 노여하거나 뭐 힘들어하거나 그런 거 아니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네. 자, 지금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좀 앞으로의 증시 흐름의 예상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게요, 가족분들. 코스닥이 올라야지 우린 좀 좋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또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최근 3달 동안에 코스닥의 저점은요 830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오늘 정도 하락 한 번 나오면 또 830이에요, 대표님. 그렇게 되면은 내일 예를 들어 에코프로 그룹 2% 정도 빠지더라도 1% 빠지거든요. 다른 같이 빠지면. 그러면은 여기서는 박스권 하단부라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깨면은 할 수 없긴 하지. 깨면은 손절 쳐야죠. 그렇지만은 이 상황에서 여기서 지지하는지 먼저 봐야 된다. 코스닥의 경우는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거래소인데 거래소가 수급이 뭐가 들어옵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에 오늘 현대차 좀 돌리고 있거든요. 돌리는데 현대차 실적 발표가 25일이고 하이닉스 25일이라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추세가요 25일까지 안 깨질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족분들이 좀 약간은 수익에 갈구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1, 2%도 수익에 좀 갈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대형주 단에서 빠질 때 들어간 게 맞습니다. 이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1, 2%라도 계좌에 빨간 게 보여야지 해볼 만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빠질 때 하이닉스 플러스 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2, 3%, 3, 4%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한 2% 수익이거든요. 그럴 바에는 내가 노리고 있는 종목이 확실한 자리에 올 때까지 현금으로 기다리겠다. 기다리겠답니다. 저는요.
그래서 최근 어제 그제 제 개인적으로는 매매가 단타 빼고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냥 뭔가 들어가고 싶은 것도 조금 더 찼죠. 왜냐면 그런 거 단타 들어갔다가 물리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 자주 있지 간혹이 그게 아니라. 요즘은요 확실하게 빠지면은 그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확실하게 안 빠지고 이걸 우리로 따지면은 위치가 어설프다 그러거든요. 어설플 때 안 들어와요. 대부분 투자자들이 굉장히 영민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진짜로 이렇게 눈치 보는 분들 남아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거는 이 정도면 매우 싸다 할 때 들어오거든요.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닙니다. 장이 괜찮은데 이 정도면 됐어 하면 밑거리에서 쫙 올라와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일단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 매매 하셔야 됩니다.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지금부터 주의해야 될 거는 트럼프 때문에 미리 오른 거는 조금 그렇다. 예를 들어서 그게 좀 약간 오르고 있는 섹터 이렇게 말씀 죄송한데 방산. 제가 지난주까지는 계속 방산그룹 갚지 않습니까? 근데 빼겠습니다 지금. 좀 뭐 더 갈 수 있습니다. 가는데 위치상이 조금 오래 들고 있기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조금은.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황으로 좀 개인적으로 좀 일단 섹터별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종목, 기다렸다가 노려야 되는 섹터나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좀 꾸준한 거 있지 않습니까? 꾸준한 거. 꾸준한 우리 거? 가족분들이 꾸준하게 생각하는 거 첫 번째 삼성전 하이닉스 꾸준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저기 2차 전지도 꾸준하게 내려. 그러니까 꾸준하게 내리면 저기 가슴 아프지 가슴 꾸준하게 오르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씁쓸해. 꾸준하게 내리는 것도 좀 얘기합시다. 꾸준하게 내리는 건 멈춘 다음에 하시는 게 좋고요. 꾸준한 게 우리가 안 쳐다보고 있는데 애플 관절이 되게 꾸준해요. 대표님. LG 오늘도 삼성전기 한 7% 맞아요, 올랐던데. 대표님. 삼성전기 말씀드려요. 삼성전기는 오늘 좀 오후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삼성전기의 어떤 관계사들이죠. 그러니까 MLCC 관계사들, 뭐 예를 들어 무라타라든지 이런 쪽에서 아마도 MLCC 공급업체들에서 수동 소자 가격을 20% 정도 인상 계획이 있을 거라는 트렌드 포스 뉴스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올해 온 가격을 30%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또 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업체들 제 외신 좀 보니까는 일본 업체들도 급등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기 입장에서도 오를만 한 거였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꾸준한 거는요, LG이노텍입니다. 엄청 꾸준해요. 참고로 LG이노텍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런 거죠. 어쨌든 아이폰 새 모델이 언제 나오겠습니까? 9월 달에 나올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8월까지는 편안하다. 그리고 애플도 꾸준하게 오르고 있잖아요. 아침에 이제 방송 보니까 애플 때문에 탁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런데 그러니까 이노텍을 하는 것도 좋아요. 이노텍은 언제 하겠어요? 5일선 닿을 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오르지 않은 것들 중에서 오늘 BH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꾸준했고요. 또 DKT라는 관계사, 이게 SMT라 그래서 여기서 표면 실장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는 회사에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오르지 않았었던 애플 관련주들도 한 번씩 보아야 되겠건 하면은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거 애플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찾아보시면은 그런 거 충분히 2-3개 정도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전에 체코 원전이 원래 오늘 내일 발표할 것 같다 했거든요. 네. 그런데 2주 연기될 것 같다라는 보도가 좀 떴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오전에 어제까지 원전 되게 좋았는데 아침에 급락이 확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단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하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되든 안 되든 세론이 만약에 맞다면은 세론이 시간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안심하신 분들이 한두 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부 단기로 좀 하시는데 추천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건데 일단 요렇게 좀 시장을 좀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은 좀 많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행동이 빠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침에도 제가 보고서를 확 읽어요. 확 읽는데 장 시작하면 대표님 어떤지 아세요? 다 까먹습니다. 안 움직이니까 그거. 그렇지.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시장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참 이 머릿속으로 납득이 안 가는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제가 최근 일주일 동안 종합해서 있었던 시장의 특징 딱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유효해요. 그날 하루. 네, 적어도 아침에는 유효하기 때문에 아침에 적당히 스터디된 것들이 뛸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번 매매해 보셔도 계속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지금은요 우리 가족분들이 1%든 3%든 수익을 내가 자신감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을 꼭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박현상 부장과 함께했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